뉴욕 증시는 급등세로 마감됐습니다. 유가 안정에 미국의 고용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 부대가 전투기를 통해서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동부의 석유 시설 도시 브레가를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 중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측은 부당하게 억류된 주민 전원을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은행권의 새 대출 기준금리체계인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1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58조 5,349억 원으로 지난달 이후 60조 원대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2.2%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젯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1% 중반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2.2%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코스닥도 강세였습니다. 1.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8원 30전 정도 내리면서 1110원 90전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0.8%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했고요. 0.3%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지수는 1.3%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 나스닥이 1.8% 올랐습니다. S&P 500도 1.7%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시청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부진했던 우리 증시 부진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어제 한 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 넘는 급등세 참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오랜만에 강력하게 좀 매수가 나왔는데요. 사실 강력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1,500억 좀 정도 이제 매수로만도 상당히 좀 단비 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인 급반등으로 나선다라고 좀 확언하기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장 한번 살펴봐도 이 대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어요. 건설업종도 비롯해서 보험업종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현대 자동차 4인방이라고 불리는 네 종목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장비, 이제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이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어가면서 거래 대금으로는 이제 상당히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부품 정비 업체,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4대 기업이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기아차가 단연 좀 돋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도 됐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차 모닝이라는 이제 신차가 출시되면서 이제 2월달 또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아차가 좀 돋보이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성차 업체와 더불어서 부품 그리고 정비 업체들까지 같이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제 부품 수요라던가 해외 시장의 이제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에도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수장비 업종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 건설업종은 널뛰기 폭이 상당히 큽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건설주 어제 급등을 보고 한번 참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건설주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주들 낙폭을 보게 되면 뭐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한 번 정도 숨고르기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유가 이제 중동 민주화 사태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 싶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이런 이제 수주를 받았던 그런 플랜트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낙폭이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제 그 중동 쪽이 이제 민주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정착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시간이야 오래 걸리겠지만 국내 건설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뭐 신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4% 이상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업 쪽이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무조건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저점 구간 200일선 부근 특히 이제 GS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200일선 부분까지 이제 접근해 있는 만큼 주가가 조금씩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 한 번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건설업종이 어제 상승폭이 크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확인하고 하방 경직을 보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정을 좀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유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유주도 등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정유주 3대 메이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한국제일석유 등등, 석유화학주 최근에 이제 리비아 사태까지 터지면서 유가가 이제 $100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러니까 생산량의 전체 로 따지면 한 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사실 좀 비중이 아주 큰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주변인 쿠웨이트나 사우디 정도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 이제 수급 불균형에 대한 그 원유 수급의 그 불균형에 대한 그런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 영향을 좀 충분히 받았고 또 이제 중동발 악재도 충분히 견뎌냈던 만큼 지금 석유 화학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석유 업종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으로 또 양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회복세가 상당히 좀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급등과 더불어서 올해 또 한번 이제 그 테마라던가 어떤 분위기가 좀 몰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부분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를 더불어서 LG화학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 진출해 있는 이제 태양과 이제 대체에너지 쪽들 OCI라던가 하나케미칼 그리고 삼성정밀화 이런 화학주들도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은 이제 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많은 업종들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던 게 그동안 좀 부진을 겪었던 철강 업종 쪽으로 해서 반등이 일부분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내수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재료를 바탕으로 철강주들도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철강 업종, 물론 이제 통신 섹터라던가 한두 업종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지만 철강 쪽은 다소 좀 이제 조금은 이제 상승폭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수 가격 이제 철강 가격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기존부터 나왔었던 그런 얘기고 최근에 포스코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줬었던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반등을 줬다 다시 한번 저점 구간대까지 소위 말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중 바닥권까지 떨어졌다가 어제는 시장의 영향을 받고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삼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시점은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담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철강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 철강주가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동국제강 그리고 한국철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철강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해도 원자재에 대한 상승분을 철강 가격 인상으로 소비 전가하는 그런
그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 실적에 갑자기 급격한 뭐 매출 증가라든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가 좀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뭐 동국제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동국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해 온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예상입니다. 네, 어제장 내용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모처럼 외국인들이 매수를 꽤 해줬습니다.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월부터 3월 2일까지 집계를 보니까 대략 한 3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뭐 프로그램 매도까지 합쳐져서 차익, 비차익, 현물시장 가리지 않고 전부 뭐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1,788억 매수를 이제 해주었는데 어제 한 11시 반 정도가 이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11시 반까지는 좀 매수를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외국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매수 강도를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변수들이 상당히 좀 산재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1,700억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매수폭이 다시 줄어든다거나 내지는 뭐 매도로 다시 한번 소폭 매도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또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오늘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이 어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2,5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연기금과 투신의 힘이 좀 상당히 좀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1월 말부터 해서 3월 초까지 지금 뭐 국내 주식형 쪽의 펀드 자금으로 따지자면 순유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은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강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다. 따라 지금은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돈을 풀 것인가 매수를 계속 해줄 것인가 함께 봐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전략을 좀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시장을 어떻게 할까요? 좀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을 본다면 오늘 조금 매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좀 매수세에 가담을 하기에는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거 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뭐 장이 떠서 시작을 하니까 14포인트 정도 떠서 시작을 했고, 이제 거의 뭐 고점으로 이제 시장이 끝나다 보니까, 사실 뭐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1,700억 산 게 저는 좀 많이 샀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담비와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사실 뭐 하루에 뭐 1,500억, 1,7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타 신흥국 증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는 과정,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보이는 과정이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큰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금리 결정과 또 하나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이벤트. 뭐 제 예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오히려 큰 폭의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적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결적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낙폭이 컸던 뭐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다음 주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수급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좋다 해도 팔아버리면은 뭐 지수도 빠지고 종목도 빠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을 가장 우선시해서 좀 봐야 되겠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지 내지는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좀 더 확대하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 변수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내지는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초 정도나 한번 좀 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제 베이지스가 최근에는 좀 축소되는 모습 보였지만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순매도로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 때 좀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들은 상당히 좀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매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확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동반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수급적인 측면을 가장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도 수급, 둘째도 수급, 무조건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제 상당히 시장의 MVP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기아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올랐는데 웬 기아차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따라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 시대에는 역시나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기아차, 현대차와 뭐 합치면은 대략 뭐 1,000만 대 정도 또 판매 실적 2월 달에 계속 판매 호조 실적들이 이제 데이터들 발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가라는 거는 뭐 급등한다고 해도 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등한다면 그만큼 급락도 크고 유가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00만 주 넘게 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이 그만큼 또 사들이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수급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이 종목을 들고 나왔고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좀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아차의 일봉 화면 한번 보고 계시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레벨업 많이 하면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박스권 구간을 한번 레벨업 했고요. 이때 박스권 또 한번 뚫어줬고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과 그리고 이제 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시도를 보였고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한 이후에 뭐 갭 상승을 했지만 갭을 메우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갭 수준 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따라 들어가라 이런 말씀보다는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6만 500원 이하.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 6만 원에서 6만 500원 사이에서는 좀 매수 가격대로 좀 적정하지 않을까 싶고 6만 원이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6만 6천 원 정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6만 6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61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5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난번 관심 종목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네네.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홈쇼핑 최근에 좀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워낙 뭐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 홈쇼핑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권까지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공모가가 9만 원이었죠. 처음에 이제 13만 3,500원까지 고점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간 매도에 의해서 계속 주가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서고 다시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좀 밟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 매도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2분기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상승적으로 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월 정도면은 이제 중국에서 TV 홈쇼핑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현대홈쇼핑이 단연 이제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제 그 해외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국내 내수의 이제 견조한 흐름, 그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분기부터는 좀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 제가 이제 매수 가격 9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어제 종가 95,400원, 뭐 거의 매수로 말씀드렸던 가격권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만 원 공모가 이탈할 시에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9만 원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차, 현대홈쇼핑 두 종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 AUS를 해보겠습니다. 동부화재를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주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참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너무나도 기다렸던 반가운 장대 양복이 나왔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부터 힘겨운 시작을 했었고, 또 지난 시간 우려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중동발 모래폭풍과 그 심리전이 시작이 되면서 북풍의 영향을 좀 제대로 받았는데요. 저 역시도 제가 저점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1930포인트를 이탈한 192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전일장은 외국인이 돌아오는 반등이면서 전강, 후강, 강이었다라는 점이 참 의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부화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45,000원에 시작을 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큰 영향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이 일은 연중 최저점을 나타낸 시장과 반대로 3%가량 상승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종가 46,400원인데요. 일단은 제가 최초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1차 목표가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조금 올려서 44,000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있을 텐데요. 이 금리 인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수요일 정도까지 48,000원 정도 온다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전 고점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기도 하고 48,200원이 전 고점이니까요. 그래서 48,000원 정도에서 한 번쯤은 물량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 금통위 결정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전략을 동부화재의 흐름을 보면서 좀 다시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 노출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표가는 그대로 두시고 손절가는 오히려 좀 높여주셨습니다. 동부화재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도 박근혜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저력을 톡톡히 보여줬는데요.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의 고문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주들이 아주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이날 쌍용정보통신, 쌍용양회, 모헨즈, 현대시멘트, 일신석재 등이 이른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주들로 일제히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주식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테마주로 물테마도 있었고요. 또 저출산 관련된 유아용품 주들도 있었고, 이게 이제 평창까지도 좀 번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표의 사돈의 8촌까지도 막 인맥을 찾으면서 관련주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녀가 가는 곳에 상한가 있다. 하지만 불 보고 뛰어드는 어리석은 불나방은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드리면서요. 네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은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한 번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2월 18일 날 평창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가가 떴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그 수혜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랜드를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한가나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쪽으로 쉽게 덤벼든다면 오히려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크게 오히려 그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강원랜드 쪽만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 제가 한 3만 원 정도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그 60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있는 한 27,500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 거쳐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 부분에 오면은 한 번쯤은 잘랐다가 좀 단기적인 대응하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전략 동일합니다. 네. 이 상승이 이어간다면 27,500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 번쯤 끊었다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는 호흡에서 그런 관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쫓아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눌렸을 때 눌림을 이용해서 좀 들어가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27,500원 선에서 좀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좀 잘 넘기면 되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단선을 딱 잡자면 어느 선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자, 그때도 제가 좀 강력하게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선을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네. 요 화면이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일 이동평균선의 정확한 지지를 받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저점을 아주 조금씩 높여가면서, 자, 요 부분이죠. 화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번 됐고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죠. 지지가 네. 되고 그 이후로 아주 가격적인 부분이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네. 시장은 상당히 크게 요동을 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좀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은 한 23,500원, 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와 함께 관심 종목 바로 살펴볼까요? 네,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성 SDI가 독일 보쉬와 합작사인 SB 리모티브를 통해서 차세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B 리모티브는 미국 전기차 개발 컨소시엄 USABC로부터 개발비 840만 달러를 그 절반을 지원받아서 3년 동안 현재 대비 70% 이상 에너지 용량이 높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가 사실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이 지금 판매 중인 미쓰비시나 닛산 제품의 2배 수준의 충전을 한 번 했을 때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러한 제품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나왔는데요. SB 리모티브는 사실 이제 막 나온 회사는 아닙니다. 2008년도에 삼성 SDI와 보쉬가 각각 50대 50 지분을 투자를 했고 또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울산의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 라인도 또 갖춰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전기차, 그러니까 요번 고유가 사태가 사실 단순하게 고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을 아주 크게 부각시켜줬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러한 대체 에너지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테마로
또 잠깐 지나가는 부분으로 보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대체 에너지를 필요성이 한번 크게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지속적인 관심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삼성 SDI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어제 3%가 넘는 상승세를 또 보여줬고요. 사실 그동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월 달 내내 그 기관의 매수세가 쭉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까지 가담을 하면서 좋은 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 SDI 하면 자동차 2차전지 부분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아이패드2가 이번에 소개가 됐죠. 그 부분 또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그 배터리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삼성 SDI에서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 차트 상황의 부분에서도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간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아마 오늘은 반등을 보이는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점차 힘이 조금 눌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사실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쫓아가기보다는 17만 2천원 정도 이하에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9만원을 제시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전 고점이 18만 4천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하게 돌파가 됐을 때 19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강하게 돌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잘랐다 가시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7천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와 함께 삼성 SDI 살펴봤고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동부화재 움직임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초반 흐름도 급등세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죠. 1.1%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1%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도 강세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거의 20위권 종목 중에서 내리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만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한국전력마저도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많이 올랐고 기아차 6% 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가 없는 종목입니다. 최승대께서도 한번 강조를 해주셨던 그런 기아차의 모습인데 오늘 2%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강세고요. 삼성생명 0.4%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보험주들 금리 인상 기대감에 어제 업종지수는 3%대 급등세를 보였고 삼성화재도 4%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5% 급등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 1.1% 오르면서 정유주들, 이 화학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0.4% 오르고 있는데요. LG도 1.8% 상승 중입니다. LG디스플레이 강세고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 쪽에 힘이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S51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0.8% 오르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1%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1.1%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1.5% 오르면서 내수주들도 한 번씩 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1.1%, 호남석유가 1.9%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 1.7%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기 0.7% 오르고 있고요. KT 0.6% 오르면서 통신주들도 추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보합이고요. 하나금융지주 2.3%, 기업은행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린 30위권 이내 종목에서 신세계가 지금 막 잠시 하락으로 전환했을 뿐
모든 종목들이 강세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마저도 지금 강세로 전환이 됐죠. 코스피가 2000선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19포인트 오르면서 1990에 올라와 있고요. 1991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514 가리키고 있고요. 1위 셀트리온이 1.7%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2.8% 오르고 있고요. CJ 홈쇼핑과 다음은 약세입니다. 네오이스게임즈도 0.1% 내리고 있는데요. 네오이스게임즈 같은 경우는 악재가 있었죠.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의 모임인 19회로부터 이 초상권 침해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FA와 OCI 머티리얼즈 강세고요. 포스코 ICT 어제 이어서 초강세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1%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서 0.2%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가 1.6%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멜파스가 외국인 매도 때문에 5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었고 어제 낙폭을 상당히 키웠었죠. 5% 넘게 밀렸었는데 일부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0.08%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가 국내 조강 생산량 증가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이 때문에 포스코 캠텍도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0.4% 오르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1% 오르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2.4% 급등하면서 4만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성용광전투자 0.2% 내리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젠백스와 SK컴즈 강보합이고요. 이오테크닉스 1%, 하나투어 역시 1.4%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성 LST 0.2% 내리고 있고요. CJ인터넷 0.0%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페스는 1.1% 급등하면서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선 아래로 내려왔고 1989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0.8% 오르면서 515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죠. 8원 30전 정도 내리면서 1110원 9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1110원대로 내려선 원달러 환율의 모습입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반 급등 흐름, 어제 상승세에 동참, 상당히 장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어제 먼저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 미국 시장의 그런 매크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제 13개월 만에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반전에 성공하면서 국내 경기 모멘텀까지 가세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2월 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보였었던 외국인들이 어제 1,800억 정도의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오늘 800억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는 일단 V자형 반등을 보이면서 21선 부근까지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어제 중동 지역에 있어서 문제가 다소 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가장 컸었던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금일 시장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부분, 어제 장의 급등 흐름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초반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 현황도 잠시 살펴보고 오늘 우리 증시 이 투자 전략도 한번 함께 세워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양이틀에 걸쳐서 지수의 반등폭이 약 3% 이상이기 때문에 금일 추경 매수는 다소 조금 불리한 위치에 놓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저점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2월 중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어제 발표된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2월 국적별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유럽계 단기성 자금들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외국인, 즉 미국계 외국인의 그런 이탈 현상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 외국인 매도 역시 단기성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외국인 시각 역시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단기 바닥을 확인한 가운데 서서히 악재가 완화되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크기 때문에 상승 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섹터 대응에 있어서는 미국과 수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IT 섹터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도 표현해 주셨고요. 오늘 무리해서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다라는 초반의 말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로 7거래일 만에 내려왔고 오늘도 초반부터 흐름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원 넘게 내리고 있고 조금은 축소했네요. 3원 80전 정도 내리면서 장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환율 시장 변동성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미 증시의 호조와 또 역외 환율 하락을 반영을 해서 1125원에 갭다운 개장한 환율은 장 초반 결제로 낙폭이 제한되기도 했지만은 증시의 급등 속에 역외 매도와 롱스탑이 집중이 되면서 1119.8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8.3원 하락하면서 20원대 밑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밤사이 미 지표 호조 기대 속에서 미 달러는 유로화를 제외한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하였는데요.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1118.5원에 최종 호가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6.5원에 개장하여서 현재도 10원대 중후반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은 원화 채권에 대한 순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6,400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2009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기간 이후 중국의 원화 채권 순매수는 7조 9,700억 원가량으로 월 평균으로는 3,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2.8조억 달러이고 외환 보유액 2천억 달러를 자본금으로 2007년 9월 설립된 중국투자공사의 자본금도 3천억 달러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의 원화 채권 매수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는 특히 환율이 오버슈팅 되었을 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의 폭등을 억제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우려가 다소 약화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격히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와 함께 수합시장도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30원 안착 시도에 실패한 시장은 당분간 미쪽 테스트에 나서겠지만은 고유가에 따른 꾸준한 결제 등으로 1110원대에서의 하락도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은 증시 동향을 주목하면서 111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은 약세였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조금씩 나오면서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채권 시장 움직임 한번 전망해 볼까요? 네, 어제는 2월 소비자 물가 급등에 이어서 1월 산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3.7% 상승으로 예상치를 상회를 하였고 선행지수도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면서 채권시장은 국채선물이 개파락 이후 장중 약세를 지속하는 등 그 이후에도 장 후반 리비아 사태 해결 가능성 부각으로 약세폭은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 금리 급등과 또 기준금리 인상 전망 확산으로 금일도 국채 선물은 개파락 개장하여서 현재도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견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 생산 급증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3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의 내수 부문 호전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1월 CPI 급등에 이은 예상외의 경기 지표 호전으로 채권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3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반면 한은은 기조적인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을 전망을 하면서도 리비아 사태에 따른 고유가 문제를 불확실성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에서 고유가가 지속될 시에 발생하는 경기 타격을 감안할 때 3월 금통위 이전까지는 리비아 사태의 경과에 따라서 시장 금리와 기준금리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단락으로 국채 선물은 5일선과 60일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21선과의 이격 축소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비우호적인 월말 지표 결과에 이어서 다음 주 국고 3년물 입찰의 실시로 채권 시장은 단기 중기 영역을 중심으로 금리가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곡선의 플래트닝 압력이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일 ECB 총재의 매파적 발언과 또 미국 고용지표 개선 기대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급등한 점도 채권 시장에는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통위 이전에 중동 사태의 진정 기미를 보이면은 그동안 유가 상승은 아직 그 가능성이 낮은 훗날의 그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당장 한두 달 뒤에 인플레에 더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동과 ECB 또 미 지표 등 해외 요인을 좀 주목을 하면서 국제 선물 갭 메우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심리가 위축될 시에는 21선까지는 좀 열어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웠어요. 1.1% 오르면서 1993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 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제 정세 및 해외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가 돼가면서 우리 증시는 그동안의 이제 불안 요인이었던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일단락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러 그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들은 1980에서 2000선 사이에 어떤 한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보는 1950에서 1930선의 지지가 되는 그런 박스권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현재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락된 만큼 그동안 이제 그 외국인 매수세와 더불어서 매물 압박을 보여줬던 이제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을 유지하면서 나왔던 프로그램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선물 시장이 그 바뀌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그 베이시스와 후전 시에 차익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이 될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은 아마 2000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후로다가는 여러 업종 및 그 선물 시장에 따라 가지고서 2000선을 또 한 번을 뚫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상승세 지속하면은 좀 개인들이 따라오고 싶은 욕구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2000선까지는 그 낙폭 과대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기 때문에 전체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가리지 않고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아차의 신고가가 눈에 띄는데요. 자동차 주식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월 달까지 하락하기 전까지 상승을 이끌어가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등에 머무르고서 못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수를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은 1차적으로 다 금융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다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의 반전이 그 어제 그 나오면서 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들은 실제적으로다가 이제 내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한 단계 또 2000선에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국내 대형 IT 종목들이 2000선 이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적인 상승 추세로다가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달이 3월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용훈 과장과 함께 우리 시장 모습 살펴봤습니다. 1.1% 코스피가 오르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초반 흐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은 좀 급락했다가 좀 진정이 되고 있고요. 3원 10전 정도 내리면서 현재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켓앤 센정치에서 종목 상담 여러분들께 해드릴 계획입니다.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